사실 조금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 좀 저평가된 것 같다. 요거 멤버십에서도 제가 콕 찍어드리니까 그때서야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디나이스입니다.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때 내가 사는 동네만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곳을 잘 아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냐면 내가 아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곳만 보는 거죠. 아는 곳이 많아지면 선택지가 많아지고 더 좋은 집,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직장도 편하게 가고 자산도 상승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더 많이 알수록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럴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기회를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을 좀 꼼꼼하게 분석도 해드리고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포인트도 알려드리거든요. 오늘은 바로 어디냐면 영등포구입니다. 여러분, 영등포구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현재 많이 변화가 되어서 사실 조금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 좀 저평가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지금 영등포구 보시고 계신데 제가 지역을 볼 때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인근의 친구들을 봐요. 친구를 잘 둬야 돼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죠. 그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강남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봅니다. 영등포구 맞은편에 한강 건너에는 마포가 있고요. 또 용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영등포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한쪽으로는 동작구가 있고 이어서 서초, 반포로 들어가죠. 또 아랫단으로는 이 끝자락만 다 있지만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있고 또 양천구가 또 옆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강서구, 마곡, 업무지구가 있죠. 그리고 영등포구라고 안 하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여의도죠. 영등포가 아니고. 그렇게 독보적인 입지예요. 그래서 오늘 영등포구에서 가장 핵심 입지하고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곳 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지도를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 편집도로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요 사이드에 보면 지적 편집도 누르는 거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좀 특이한 걸 보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약간 연보라색 빛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안쪽에 약간 음영진 곳이 영등포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약 만두같이 길쭉한 고구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핑크색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반대편 동여의도만 봐도 핑크색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여의도에는 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는 완전히 다르죠. 서쪽으로 넘어가면 국회의사당보다는 높은 건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쪽 동여의도에는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다 50층, 60층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렇게 보라색이 많아요. 이 보라색은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 준공업 지역은 사실 용적률이 한 400% 돼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이 2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면 아파트 대신에 공장을 지으라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영등포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준 그런 곳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제 그런 파란색 지분, 그 정말 우리가 아는 공장 있잖아요. 그런 공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시가 좀 개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도 규제를 완화해서 아파트도 용적률을 400%로 주겠다고 개발 의지를 좀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지가 영등포구가 되는 거죠.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3대 업무지구 CBD, YBD, GBD,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광화문 쪽의 업무지구, YBD, 여의도 업무지구, GBD, 강남 업무지구인데 이 중에서 강남과 여의도 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여의도 자체는 여의도 자체니까 그렇고 영등포구 내에서 여의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뭐 오늘 보려고 하는 신길루탄 같은 경우도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만 이용해도 한 20분, 15분대에 바로 여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압구정에도 없고 잠실에도 없는 여의도만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영등포구 여의도만의. 지도로 한번 보시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곳이 압구정인데 압구정 또 여기 잠실. 이 압구정 잠실을 따라서 동작 지나서 여의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되는데 말 안 하면 안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댓글에도 남겨보세요. 보시면 올림픽 고속도로가 이렇게 한강을 따라 가다가 여의도에 와서는 이렇게 색강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한강뷰를 소음 분진이 너무 많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올림픽 고속도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쪼르륵 걸어가 보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한강공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공원 내에서도 소음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특장점을 가진 곳이 또한 여의도입니다. 네, 그러면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지역, 여의도 안 볼 수 없겠지요? 여의도를 보실 때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재건축 아파트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지적 편집도를 한번 펴보시면,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도 핑크색이 있는 곳이 있더라.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고층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대표적으로 서울 공작 그리고 수정 아파트. 요 자리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새 아파트 들어왔죠. 요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주상복합이죠. 굉장히 멋있게 잘 생겼어요. 후분양으로 분양가도 높게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요 아이가 여의도 전체의 집값의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공작 수정 아파트 정도는 요 브라이튼처럼 될 거다. 게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뻥뷰로 한강도 보는데 여의나루역 초역세권이거든요. 가보시면 요 앞에 도로는 거의 여의도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도로 정도이면서 여의나루역은 바로 앞에 있고 한강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한강까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도 반영돼 있고 평수도 커서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뭐 너무 비싸지 않나 여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 압구정 반포 가격 날아가고 잠실도 그의 질세라 열심히 따라가는 그 분위기에 비하면 저는 여의도는 조금 그에 비하면 약세지 않나 싶거든요. 직접적인 매수 가격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평당가를 보시면서 실거주 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여의도 같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실거주를 한 2년 하신다면 주택으로는 재테크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여의도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의도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주거지가 있는 여의도 말이에요. 사실 한강공원 하나만도 굉장한데 이 색강공원도 한강공원이 너무 그 입지가 강력하니까 색강공원 별로 무시하는데 굉장히 산책로도 잘 돼 있고 굉장히 공원 규모도 큽니다. 여의도 공원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곳에 내 집 마련하고 천천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함께 가도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여의도 주민분들은 보면 별로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의도는 집만 낡았지 많이 낡았죠? 다들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집만 낡았지 백화점부터 쇼핑몰부터 공원까지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특별히 어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의도를 이야기할 때는 여의도의 교통이란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의도에 살면서 다른 곳으로 출퇴근할 고민을 할 이유가 딱히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의도 너무 비싸. 좋은 건 알겠지만 내 돈으로 갈 수 있고 가성비가 좀 있는 이번에 너무 막 급격하게 올랐는데 좀 덜 오른 아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영등포구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중공업 지역이 많아가지고 좀 굉장히 조금 복잡복잡 지저분한 곳이 꽤 많아요. 공장지대였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신길뉴타운이라는 곳 이름은 들어보셨죠? 지금은 가보면 많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서울 정도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재개발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이미 끝났다?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럼 그런 지역을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제가 신기를 가지고 온 거는 영등포에서 이만큼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서 깨끗하게 들어올 지역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른 곳이 재개발이 되고 해도 이렇게 큰 규모의 세대수들이 들어올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게다가 요게 지금 저희가 24년 10월에 멤버십에서 공부했을 때의 장표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온 장표예요. 그때 레미안 에스티움, 지금 신길 뉴타운의 대장인 아이거든요. 이거의 30평대 최고가가 한 15억, 15억 3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사실 다른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강남상구, 용산구, 뭐 마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신길 뉴타운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가성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상승 시장을 다 누린 세상 말로 먹을 거 없는 그런 곳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신길뉴타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게다가 요 신길뉴타운에서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 이제 낮 시간에 좀 하기는 했지만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하철 물론 신림선 타고 색강역에서 여의도역으로 갈아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버스만 타도 한 15분, 16분. 집에서 나와서 회사에 내 책상에 앉는 데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15억 34평 신축, 그것도 대장급 아이가 15억 정도 하는 곳에서 여의도 한가운데를 출근하는데 요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매력 있지 않나요? 게다가 신길 뉴타운은 신안산선 개통 이후로 여의도역으로 직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쪽에 점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신안산선 지금 공사 구간이에요. 26년 말 개통 예정인데 요렇게 올라가면 이쪽에서 바로 타고 영등포역 지나서 바로 여의도로 들어가는 거죠. 갈아타지 않고. 요것도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길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멤버십에서도 제가 콕 찍어드리니까 그때서야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신축밭이에요. 물론 2015년도에 들어온 아이는 벌써 한 10년 차 들어가지만 그 연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 있으면서 20년도, 뭐 22년도까지 크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균질하게 들어온 거죠. 저희가 여기를 공부할 때 어디하고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었냐면 기름뉴타운하고 비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공부할 때 한 곳만 보는 거는 좀 장점만 딱 보고 단점만 딱 봐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 굉장히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비슷한 가격대의 기름뉴타운하고 비교를 해볼 때 연식, 브랜드 가치,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의 균질성은 신길루타운이 위너더라. 그래서 좀 상승 시장이 오거나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스티움이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거 다음 급지 정도 되는 녀석이 차례대로 가격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런 면에서 신길루타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할 때 신길루타운 대체 입지를 봤어요. 뭐 용산구, 마포, 서대문구, 또 중구, 종로구까지 이렇게 볼 때 그중에서 저희가 가격대로 비교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포. 아니 어떻게 영등포구를 마포하고 비교해? 여의도 뺀 영등포를 마포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나? 마포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마포는 신혼 때부터 고연봉자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검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너무나 쉽게 잘 빠져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갭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마포는 CBD, YBD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강남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포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영등포구, 특히 신길 뉴타운은 내가 어디에 직장이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이 여의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신길 뉴타운이 강남 접근성은 마포보다 더 좋고 신길에서 가기에는 그래도 마포보다는 광화문 쪽에 업무지구는 더 불편하다.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니까 신길 뉴타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마포 요거는 역시 24년 10월 시세이거든요. 그때 당시 31에서 35평 가장 가격이 나가는 거는 22억, 23억 넘어갔고요. 25평대 봤을 때 마레프가 조금 시세가 약해서 한 16억 5천 정도. 마포드 클래시가 16억 2,500 정도. 그러니까 16억 정도 했었어요. 요때 싱글 뉴타운에 제일 좋은 거가 한 15억 중반, 뭐 후반 하니까 1억이나 1억 미만으로 조금만 보태면 마포에 24평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디가 더 좋으냐? 이런 공부를 저희가 24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제 겨우 7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신길 뉴타운, 기름 뉴타운 34평 비교, 또 마포 아현 25평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만의 선택 기준으로 나만의 원픽들을 꼭 뽑아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오늘 결과를 한번 보니까 7개월 만에 레미안 에스디움은 이렇게 시세가 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보합장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게 한 10월 정도 시세거든요. 그런데 마레프 25평은 미련 없이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6억, 16억대 초반이었는데 18억을 찍었고요. 레미안 에스디움은 여전히 15억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답 나왔네. 여전히 마포네. 여기서 정답. 역시 마포가 상급지 맞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입지 가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도 마포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 여기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이미 마포는 전고점도 회복하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강남상고 올라갈 때 그때 강남상고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가격이 너무 과하게 나갔거나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영등포구는 꼭 레미안 에스디움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보람 SK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딱 끼고 있어서 이때 당시 우리 멤버들하고 원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아파트거든요. 저는 특정 아파트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신길뉴타운 대장이 요 정도 시세를 나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평가다. 내 집 마련하고 아이 공부시키기에 신길뉴타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기에 또 지금 들어가기도 너무 좋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결론 내려봅니다. 오늘 영등포구 또 여의도 신길뉴타운 공부해 봤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독보적인 대장 입지예요. 압구정 반포 그리고 잠실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선 압구정 반포 대비는 최근에 시세가 그렇게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의도에 살면서 주택으로 하는 재테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지금 여의도고, 여의도에 정말 그냥 막연하게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실거주하기에 집만 낡았지 요거 제대로 한번 고치고 들어가시면 주변에 백화점부터 IFC 몰부터 한강공원, 색강공원, 여의도 공원까지 굉장히 살기 좋고 쾌적합니다. 업무지구가 밀집돼 있다고 해서 답답하고 그렇게 매연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더라. 정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여의도고, 그런 수요가 빵빵하기 때문에 집값도 받쳐줍니다. 그런 여의도가 재건축으로 모두 다 대부분 50층, 60층 이상으로 바뀝니다. 한강뷰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런 여의도에서 1주택 마련해서 실거주하면서 집으로 하는 재테크 한 번에 끝내볼 수 있습니다. 싱글 뉴타운. 요게 지난 24년 10월까지만 해도 마포의 한 25평 가격하고 한 7, 8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는 한 가격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마포는 이미 날아갔어요. 그렇다면 싱글 뉴타운 역시 안 좋은 입지?
아니죠. 그렇게 뜨겁게 상승장을 탈 때 조금 늦게 움직이는 녀석인데 신길 뉴타운까지 흐름이 오기 전에 그 흐름이 잡혀버린 거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신길 뉴타운 들어가기에 더 좋은 타이밍 아닌가. 여의도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고 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동네가 새롭게 다 들어와서 여기가 재개발로 된 건지 택지 개발한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 좋은 요즘 신길루타운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내가 알던 그 지역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과 신길루타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영등포구 당산 쪽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 많은데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여의도하고 신길뉴타운만 가지고 왔습니다. 영등포역 인근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다른 곳들 궁금하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 영등포구 외에 궁금한 지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에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하는지 그 포인트 콕 집어 보겠습니다. 네, 혼자 하면 지쳐요. 부동산 공부 해보신 분들 아시죠? 혼자 하면 빨리 간다고요? 아니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빨리도 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공부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같이 하는 공부 저하고 같이 해주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런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가볼까요? 오늘도 미라클